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8월에 꼭 알아야 하는 경제정보 들고 오셨어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경 이거 통과됐는데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에 사실 묻혔어요. 근데 네네. 워낙 오래 묵혀 있었던 주제라 추경이 네, 맞습니다.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경안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의결이 됐는데 일단 5조 8,269억 원으로 이제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좀 급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성격을 보면은 경기 대처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민생 안전이라든지 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가치 뭐 이런 기존에 있었던 추경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포함된 게 일본 경제보복 대응 R&D 부분에 대해서 한 2,700원 정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총 돼서 원래 정부안이 한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네.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5조 8,269억 원으로 이제 국회가 통과되고 의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액이 전체적으로는 됐고 또 항목도 추가된 항목들이 있어요. 네네.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만 좀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배치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그 생활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중기부에서 오늘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급에서 기본적으로 항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고 됐는데 네. 보면 이제 혁신성장 유망자금에서 300억 원 정도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2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이런 것에 좀 기보나 신보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출원을 하겠다 네. 얘기했고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정도 한 305억 원 정도. 그다음에 포항 지역에 지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개인을 위한 한 600, 800원 정도의 편성이 좀 된 부분이 드디어 있습니다. 편성됐네요. 그래서 이 산불 지진이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예산에도 한 385억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거기에 계신 이제 소상공인들, 중개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한 608억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중급에서 오늘 2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 75% 소진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기부 얘기만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정부 주체들이 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빨리 빨리 지금 돈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 75% 연말까지 100%를 집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행대로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빨리 되기를 사실 지금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대로 빨리 진행되게 줘야죠. 그렇죠. 지금 100일이 넘게 거의 묶여 있었던 건데요. 네, 너무 네. 묵혀뒀었죠. 자, 추경 규모와 지원 분야 알아봤고요. 조금 더 그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증액 내용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아까 전에 저희가 앞서 카이스트에서 자문단 꾸렸다는 이야기 했는데 네네네.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일단 학교 재산으로 학교 그 재원으로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어지면 아무래도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했거든요. 이런 데 네네. 쓰라고 지금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한 2,732억 원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 개발으로 해서 한 957억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부품 이런 부분에 한 65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소재 개발하든지 부품 개발 하는데 한 중소기업에 보면 한 217억 정도 이런 소재 개발에 좀 포함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R&D뿐만 아니라 사실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그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절삭하거나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장비 구축하는데도 한 1,200억 원 정도 정확하게 1,275억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이 좀 잡혔다, 추경이 됐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고 또 자금 지원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회사들이 운영할 때 갑자기 이제 돈줄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자금 지원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창업 겸 한 200억 원, 신성장 기반 자금을 한 300억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많은 금액들이 적정한 데에 제대로 철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인터뷰 듣고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1281님은 새싹씨인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토요일에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하셨고요. 또 오늘 인터뷰 참 좋았다고 1766님 카이스트 교수님 말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보내주셨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저희도 맞습니다. 추경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국민연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요즘 사실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연금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을 때에 이제 납부한 보험료로 내가 만약에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사고나 질병이 났을 경우 또한 사망했을 경우 네. 이러한 낸 것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이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고 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렇고 사업장 아닌 어떤 지역가입자 또 본인의 희망하는 임의가입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파트타이머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라거나 또는 이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1개월 동안 네죠.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8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64시간이잖아요. 되네요. 네, 되죠.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조금 좀 가입 기준을 볼 필요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건설 일용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네.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죠.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이제 일용직 근로자다. 네.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를 내죠? 이렇게 그렇죠. 보실 텐데 연금보험료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의 9%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시겠지만 반반씩 부담을 하죠. 그래서 4.5%해서 이제 부담해서 이제 반반씩 부담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 분들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자에서 4.5%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4.5% 해서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사실 알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아르바이트죠. 알바를 오전에 한 번, 네.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많아지고 있죠.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업장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좀 쪼개기 알바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사업장에서 이 60시간을 채우는 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주 52시간제의 그것도 근무 그렇고.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쪼개기 알바가 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야 그러면은 나는 해당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각 사업장에서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의무가입자가 아니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두 군데 이상의 그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금이라는 게 사실 일찍 시작한 만큼 많이 돌려받습니다. 눈덩이 같죠. 그렇죠. 이게 스노볼링처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고 사업 기간 중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노후에 조금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쪼개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네. 내가 당당하게 이걸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가입이 되겠죠. 그래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지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하는 생활경제 백서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안 해주면 따지세요. 된답니다. 1개월 동안 근로시간 합의 60시간이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 사장님들 이야기합시다. 이거 아르바이트 얘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은 분명히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소상공인 사장님께도 도움되는 또 국민연금의 어떤 혜택이 있는데 네.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이름은 그렇죠. 참 예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취지가 이런 거예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어떤 사회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입자 입장,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사각지대라고 네. 하셨으니까 그럼 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저소득의 기준이 뭐냐?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사회보험료의 어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한 3년 동안에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한 90% 지원받고요. 5명 이상에서 한 10명 미만인 사업장 8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예를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장님이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직원을 두고 이제는 창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월 평균 보수가 한 19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그럼 저소득 근로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지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월 92,340원이라는 그 돈을 이제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에게는 월 88,060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90%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받는 원래 내야 될 때 90%를 이제 지원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3년이니까. 3명을 두니까 네.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를 지원을 받아서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실제적으로 소득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부분도 굉장히 부담을 덜게 되고 근로자도 좋고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요. 꼭 확인해 줬으면 좀 너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면 근로자도 행복하고 사업장도 행복하고 맞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지금 본인들이 기준이 되시는지 가까운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별로 없자면 이 정보 해야 됩니다. 저 궁금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이거 인터넷, 맞아요. 인터넷, TV, 뭐 핸드폰 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사할 때 할인 반환금 이게 네. 개선된다는데 할인 반환금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 만약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통신사 그대로 이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사를 건물에 갔더니 그 이제는 건물주가 이미 우리는 단체 계약을 맺고 있어서 특정 통신사랑 이미 맺고 있어서 다른 통신사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할인 반환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할인 받았던 만큼 반환금을 내야 되는데 기존 제도로는 기존 사업자 50% 이용자 그러니까 내가 50%를 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입니다.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존 사업자가 50% 내고요. 네. 신규 사업자가 이제 50% 부담해요. 한마디로 내가 낼 돈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감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 반환금 50%를 이미 내가 납부를 이미 하고요. 그런 네. 다음에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나한테 이제 통신 요금을 낼 때 고지를 할 때요. 할인 반환금 50%만큼 감면 처리해서 저희에게 통신 요금을 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0%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내는 이렇게 되고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기존 서비스 이전 설치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나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전해줘. 왜 그러냐면 이전 설치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존 서비스 이전 설치 요청을 해야 되고 이전 주소지의 특정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하여 기존 서비스는 이제 해지하게 되는데 단독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했을 때 4명의로 다른 명의가 아니라 4명의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의할 점을 꼭
챙겨 드셔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뷰한 내용은요, 전문을 쳐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여러분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네. YTN 라디오 생생유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견혁준 경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